방법과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창구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둘째로는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생각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하는 국민 생각함 운영이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시스템 운영 예산 33억 4,600만 원이고 12명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91.8%가 알고 있을 만큼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1년 5월에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212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1200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전체 보유하고 있는 민원 데이터는 1억 건이 넘고 있습니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 전 중앙행정기관이 민원 청구를 통합한 이래 이용 기관이 40배 늘었고 민원은 3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 이용기간 급증으로 인해서 중복 반복 민원도 많아지고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몇천 명에 이르고 가장 많은 민원을 낸 사람은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 GTX 역사 설치 건으로 1년간에 20만여 건을 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권익위원회에 일반 민원 11,941건의 민원을 낸 사람도 있었고 점만 찍어서 5,000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AI가 국민이 신청한 민원을 가장 적합한 소관기관과 업무를 자동으로 찾아주고 욕설 민원은 사전에 차단해주고 악성 민원인 이용 제한, 적절한 답변 제시 등 국민과 민원 담당자 모두가 편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신문고과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각함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국민들 누구나 국가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민, 공직자 등 누구든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이나 법령 재개정 시 찬반 투표, 설문조사, 자유의견 제시 등 안건에 따라 편리하게 등록하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함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23년도에 법무부와 권익위가 협업하여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87%가 찬성하여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이 있었는데 13만 명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안건 추천, 좋아요 등 전체 참여자는 3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4월 달에는 권익위에서 실시한 출산 지원금에 관한 조사에서 13,640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노티스를 사전에 제시할 수도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려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관장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24년 5월 국무회의 시에 권익위원장님께서 각 부처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 현안에 대해 부처 협업의 일환으로 생각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협조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신문고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로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공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회원 수가 35만 명 증가하여 339만 명에 이르고 방문자 수는 210만 명이 증가하여 6,239만 명에 달합니다. 이용기관은 49개 기관이 증가하여 1,212개 기관이며 공공기관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입니다.
멈춤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중복민원 병합 처리, 핑퐁민원 조정, 자동 우편 발송, 모바일 신분증 인증, 민원 법령 해설 사례 검색 등 환경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컨설팅 지원 과제로 1억 6천만 원을 올해 지원받아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지능형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와 전략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업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행안부, 과기부 주관의 AI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한국경제협력단 ODA 사업으로 티니지에 수출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기술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해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24년부터 28년까지 총 600만 불을 지원하게 되어 민관 합동 기획조사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직원 2명이 현지 분석을 위해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필요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품질 제고를 위해서 처리 기간 준수, 만족도 등 민원 서비스 평가 점검 기관을 확대하고 컨설팅, 민원 담당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전체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는 2.1점이 향상되어 81.8점입니다. 공공 웹사이트 간 이동 시 로그인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통합인증체계 NEID를 도입하여 민원인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욕설 민원 차단, 악성 민원인의 이용 제한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국민신문고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14종의 외국어 민원을 처리 중이며 올해 6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 지원 언어에 대한 확대 요청으로 내년에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 운영하였고 사회적 이슈 등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44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39건은 국민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연동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협업에 대한 각 부처 수요 조사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별로 단축 실시하여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